안녕하세요. 텅 빈 마당을 어떻게 하면 매서운 날씨에도 끄떡없는 아름답고 전문적인 자연주의 정원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까요? 이번 해설에서는 그 완벽한 청사진을 함께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정말 예쁜 정원을 가지고 싶긴 한데 끝도 없는 잡초 뽑기랑 관리가 엄두가 안 나서 포기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죠? 그런데 1년 내내 꽃이 피면서도 사실상 알아서 혼자 쑥쑥 크는 정원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끝없는 정원 관리의 늪에서 벗어날 확실한 해답을 찾아볼 겁니다. 오늘 살펴볼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진한 지역에 맞춘 정원 컨셉부터 공간 디자인, 사계절 식물, 가장 궁금해하실 현실적인 예산, 그리고 4주 시공 일정까지 큰 그림부터 아주 실용적인 디테일들까지 싹 다 짚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야생화 정원의 컨셉입니다. 겨울이 유독 춥고 서리도 일찍 내리는 혹독한 기후에서 정원이 살아남으려면 대체 어떤 기초가 필요한지부터 알아볼게요. 보통 초보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바로 식물들을 여기저기 흩어 뿌려서 듬성듬성 심는 건데요. 이러면 나중에 관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집니다. 전문가들의 비밀은 완전히 달라요. 매서운 바람을 견뎌내는 건 단순한 운이 아니거든요. 식물들을 한데 모아 심는 군식, 든든한 방풍림, 그리고 두꺼운 멀칭으로 꽉 찬 보호막을 쳐주는 것. 이게 바로 생존의 절대적인 핵심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맞춤형 4구역 공간 디자인입니다. 보통 30평 정도 되는 일반적인 마당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4개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을지 살펴볼게요. 이 구성을 보면 공간이 아주 명확하게 나뉘어 있죠. 진입로인 A구역은 징검돌이 놓인 야생화 꽃길로 첫인상을 확 살려주고요. 마당의 무려 70%나 차지하는 B구역은 풍성하게 심어진 에키네시아 같은 꽃들로 가득한 화려한 메인 포토존이 됩니다. 반면에 C구역은 철저히 생존을 위한 방풍림이고, D구역은 향기로운 허브와 벤치가 있는 깔끔한 휴식 공간이죠. 화려하게 눈으로 즐기는 곳과 기능적으로 꼭 필요한 곳을 아주 영리하게 분리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C구역인 방풍림이에요. 에메랄드 그린이나 남천 같은 상록수로 삥 둘러싼 테두리가 이 정원을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C구역이 정원에 튼튼한 갑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야 정원 한가운데 있는 여린 야생화들이 그 매서운 겨울바람을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이어서 4번째,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식물 큐레이션입니다. 1년 12달 내내 마당에 생기를 불어넣어줄 식물 라인업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라인업에서 정말 재미있는 부분은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식물들이 마치 릴레이 바톤 터치를 하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봄에는 수선화와 산딸나무가 반겨주고, 한여름엔 수국이 만발하죠. 그리고 가을엔 억새가 분위기를 잡고, 심지어 잎이 다 떨어지는 한겨울에도 상록스와 붉은 남천 열매가 있어서 정원이 절대 횡하거나 죽어 보이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런 애쓰지 않은 듯한 자연스러운 느낌을 내려면요, 역설적이게도 아주 엄격한 심기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같은 꽃은 10개에서 20개씩 모아서 심어주고요. 색상도 욕심내지 말고 딱 3-4가지로만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또 봄구구는 일렬로 심지 말고 흩뿌리듯 자연스럽게 심고, 억새 같은 그라스류를 적절히 섞어줘야 들판 같은 텍스처가 살아나요. 그래야 관리 안 된 잡초밭이 아니라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들판 느낌이 완성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아름다운 디자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대체 이 모든 걸 현실로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아주 현실적인 예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95만 원에서 1170만 원. 30평 정도 되는 마당을 전문가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맡겼을 때 나오는 총 예산 견적입니다. 생각보다 비싼데 하고 놀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이 숫자에 압도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비용을 아주 팍팍 깎을 수 있는 꿀팁들이 있거든요. 견적을 낸 내용을 보면 어떻게 시공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만약 식물을 직접 심는 셀프 시공을 선택하시면 예산이 거의 반토막 나는 거 보이시죠? 아니면 무거운 큰 나무 심는 것만 전문가한테 맡기는 반셀프 방식도 훌륭한 대안이에요. 내 예산과 체력에 맞춰서 유연하게 선택해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죠.
여기서 예산은 팍 줄이면서 퀄리티는 고급스럽게 유지하는 컨설턴트만의 숨겨진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비싼 포인트 나무는 산딸나무나 단풍나무 딱 2그루 정도로 과감하게 줄이세요. 그리고 꽃들은 비싸고 큰 걸 사는 대신에 9cm짜리 작은 모종을 대량으로 드리는 겁니다. 또 바닥에 까는 비싼 고급 포장재 대신 자연스러운 판석이나 파벽돌을 활용하고 두꺼운 멀칭에 집중해서 앞으로 들어갈 유지보수 비용까지 아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똑똑하게 구매하면요, 프리미엄 가격표 없이도 프리미엄 정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파트네요. 4주간의 시공 일정입니다. 이렇게 준비한 식물들을 어떻게 심어야 가장 효율적일지 텅 빈 마당을 완벽하게 바꾸는 한 달짜리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게요. 한 달 일정을 한눈에 보면 이렇습니다. 첫 주에는 땅을 제대로 다져주고요. 2주차에는 나무랑 방풍림을 심습니다. 그리고 3주차에 길을 깔고 멀칭을 덮어준 다음 마지막 대망의 4주차에 야생화 군락과 구근을 심어주는 거죠. 아무것도 없던 흙밭이 단 4주 만에 얼마나 체계적으로 탈바꿈 하는지 감이 오시죠? 특히 가장 중요한 첫째 주, 이때는 온전히 흙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기존 흙을 20에서 30cm 정도 걷어내고 거기에 거름이랑 부엽토, 모래를 섞어주세요. 그리고 폭우가 쏟아질 때를 대비해서 빗물이 집 밖으로 잘 흘러가도록 1에서 2% 정도 살짝 경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기초공사 진짜 중요해요. 이거 대충 건너뛰면 나중에 비 올 때 예쁜 꽃들 다 물에 잠겨서 질식해버리거든요. 또 하나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바로 2단계 구매 전략인데요. 흙이나 중장비 그리고 부피가 큰 나무들은 1주나 2주차에 먼저 싹 주문하시고요. 예민하고 약한 꽃이나 자재들은 3, 4주차에 맞춰서 따로따로 주문하셔야 해요. 땅도 아직 안 다져졌는데 마음만 앞서서 꽃부터 덜컥 받아버리면 땅에 심어보기도 전에 싹 다 말라 죽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잡초 뽑기 두려워하시는 분들 여기 주목해주세요. 3주차에 하는 이 5cm 두께의 우드칩 멀칭이 바로 그 골칫거리를 한 방에 해결해줍니다. 이걸 덮어주면 잡초가 자라는 걸 무려 70%나 막아주고요. 흙 속의 수분도 꽉 잡아주고 겨울철엔 식물 뿌리까지 따뜻하게 보호해주죠. 주말마다 잡초 뽑느라 고생 안 하고 푹 쉴 수 있게 해주는 진짜 절대적인 비결입니다. 자연 정원은 방치된 공간이 아니라 철저하게 의도적으로 디자인된 자연이다. 어떠세요? 이 문장 하나가 오늘 해설의 핵심 철학을 아주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알아서 쑥쑥 잘 크고 번성하는 정원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얼마나 영리하게 구조를 짜고 치밀하게 계획했느냐, 여기에 모든 게 달려있다는 뜻이죠. 자, 이제 끝없는 관리의 늪에 빠지지 않고도 1년 내내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게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해볼 만하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완벽한 청사진은 이미 여러분 손에 쥐어졌거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이 직접 나만의 의도를 담아 디자인할 그 마당에는 과연 어떤 식물들을 심고 싶으신가요?